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미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서 이미지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이미지의 구성 과정,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첫 번째는 이미지 개념과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러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시간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미지 개념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는 개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특정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인상들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진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지식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에 관한 메시지는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외모와 같은 다양한 시청각적 정보들이 모두 평가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러한 후보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형성된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는 후보자가 이후에 만들어내는 다양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해석 과정, 수용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경우에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메시지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정치인에 대해서 유권자가 가진 이미지 정보들은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수용하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태도 결정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이미지는 종합적으로 처리되기에 정치에 관심이 낮은 유권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몰라도 우리가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도 우리가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손쉬운 어떤 정보 처리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과 개인적 평가를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능력,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사적인 영역에 대한 엄격한 구분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지가 유권자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서적 판단이 후보자의 이슈라든지 캠페인 활동, 정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유권자의 정서적 판단, 저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다양한 어떤 이슈라든가 활동,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정당에까지도 그러한 판단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좋다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매우 단순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투표 결정 행위도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가 가지는 이미지로 통해서 우리가 투표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면한 현상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개인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미디어를 봤는데 어떤 뉴스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나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후보자를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화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정책이라든지 메시지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분석 결과 이런 부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화된 어떤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정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그 사람이 화끈하게 일 처리해 보인다 라는 이러한 정보에 집착하고 그러한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치에서 이슈보다 이미지 관련 정보가 더 많이 부각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이미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정치 과정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보도, 이미지와 관련된 정치 광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홍보적 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들, 듣는 모습들, 시민에 대한 정책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 관련된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다른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인품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인품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적 차원에서 그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매력적인 인물인지,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능력에 대한 인식은 업무 능력과 관련된 평가적 판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다. 관련된 업무를 전문가답게 처리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미지. 실제 전문가처럼 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후보자의 사적 삶의 어떤 모습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가정 친화적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을 어떻게 잘 챙겨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 목소리, 이러한 외향적인, 주변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공인으로서 성과,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부분도 이미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미지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진 서민적인 이미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경청하고 눈높이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엄격하기보다는 보다 더 서민적인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선거에서 그 좀 캐주얼복을 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일반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중계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러한 이벤트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선거 기간에 만들어진 다양한 어떤 사적 정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서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정치 전문가의 기획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정치 전문가들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관련된 캠페인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또
그러한 정보를 접할 때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후보자의 이미지는 결국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개성적인 특질, 앞서 이야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 그죠? 카리스마, 매력, 지도력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치적 사인화라고 합니다. 공적인 인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에 주목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은 영상 매체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우리가 이미지에 더 의존적인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정당에서 출마한 그러한 후보자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 더 많은 어떤 지지를 보냈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당의 영향력보다는 그 후보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에 의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의 태식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구축한 이미지가 매력적인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치인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은 후보자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정체성, 즉 그 후보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가운데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소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무관하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유권자와 시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후보자의 정체성 가운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 전문가는 후보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배경, 업적, 경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선택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다음은 이미지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 그리고 후보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상대방 혹은 경쟁적인 누군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결국 태도와 행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때 정당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가진 정당에 대한 이미지,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그 후보자의 이미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보수 정당에 속한 후보자라면 너무 진보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결국 그 정당 원들에게 대해서는 좀 예기치 못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전문가들은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해서 후보자의 어떤 이미지를,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데요. 특히 불안감, 희망, 이러한 보편적 정서를 자극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인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만들며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희망과 기대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양한 미디어 정치 유형들, 즉 정치 광고나 선거 보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공고히 만들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후보자에 대해서 유권자가 느끼는 정서도 이미지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정서입니까? 후보자가 어떤 표정,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정서, 느낌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웃지 않을 때, 찡그릴 때 우리의 기분도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어떻게 느끼는가, 정서적인 그러한 측면들, 감정적인 측면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도 이미지 구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자, 정치인이 효과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행동으로서 보여준 것보다는 그 영향력은 적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미지가 더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각인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권자에게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수용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 단순히 자신의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정치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예.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며 더 설득적인 효과가 있고, 그와 관련된 이미지 구축도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한 후보자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해당 내용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또 더 친밀하게 후보자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 방식으로 전하면 진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야기 방식으로 하면 친근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후보자가 친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 근거한 흥미있는 소재들을 잘 발굴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야지 효과적인 이미지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후보자의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며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밝혀진다 그러면 후보자가 힘들어서 구축한 그런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추구하는 이미지 생산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미지에 부합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 전략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황 분석이라든지 STP 기법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죠? 예,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그런 기법들. 그래서 수용자의 관심이 무엇이고 후보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목표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전달하면서 평가를 보고 또 필요하면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재정립해서 또 전달하고자 커뮤니케이션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형성할 때 전달 매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미디어 정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미국에서의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에서 보면은 TV를 본 사람들은 케네디를 더 우호적인 것으로, 케네디가 더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했고요.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은 닉슨 후보자를 더 우호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후보자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매체가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에 맞는 매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에 적합한 텔레비전이라는 측면, 케네디가 할리우드 배우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적인 그러한 텔레비전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라디오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닉슨이 더 중요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했기 때문에 닉슨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이미지 구축에서 고려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중요한 장점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효과적인 후보자 이미지를 위해서 다양한 상징들이 또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상징들은 복잡한 사실이나 주장, 메시지들을 하나의 단어나 그림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치라는 상징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면서 그 사람을 정치 광고에 등장시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쉽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또 피노키오 코를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 후보자가 말할 때마다 코가 늘어나는 그러한 정치 광고를 만들어서 그 사람은 피노키오 코처럼 계속해서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징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성조기, 백악관, 군인, 무기, 경찰,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극기, 이러한 어떤 상징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러한 상징들은 주로 권위와 안보,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확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각인시키기도 어렵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쉽게 이미지가 구축되고 이미지의 어떤 효과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해서는 되지 않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외에도 이미지를 위해서 특별한 복장을 한다든지 어떠한 색깔, 여러분 정당 보면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어떠한 옷을 입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플랜카드도 그들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향수 이런 부분도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향수라든지 색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요약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미디어 정치 영역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이미지 정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미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 살펴봤고요. 실제 정치에서 이미지 구축 전략들이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지